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일 뿐이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갱생입니다. 최근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청년도약 계좌가 좋다고 해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고 있는데 과연 인기만큼 청년도약 계좌가 좋은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도약 계좌는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 먼저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여금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이 낸 금액과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에서 추가로 기여금을 제공하는데, 이는 다른 금융상품에서는 볼 수 없는 혜택으로 오직 청년도약 계좌에서만 줄 수 있는 장점입니다. 다음은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도약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정부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보통 일반 예적금에서는 이자 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청년도약 계좌는 이러한 세금이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좌를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매월 최소 1,000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낼 수 있어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부담없이 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청년도약계좌가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청년도약계좌의 납부 기간은 5년인데 이보다 더 납부 금액이 적고 납부 기간이 짧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는 것이 있지만, 이 또한 많은 청년들이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납부 기간이 길고 납부 금액이 클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를 과연 청년들이 유지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납부 금액을 줄인다고 해도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돈을 내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5년 후에 받는 이자 수익이 5년이라는 시간이 줄 수 있는 기회비용보다 가치가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 도약 계좌의 이자 수익이 괜찮은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이자 최대 9.54%라고 하지만 막상 해당 이자를 받기 위한 조건은 까다롭고 이자 수익 또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투자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5년 동안 원금을 4,200만 원을 넣었는데 이자 수익으로 800만 원을 받는다면 실제 5년간 얻을 수 있는 수익은 20%에 불과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원금이 보장되면서 20%의 이자 수익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지만, 막상 5년 동안 발생한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을 고려한다면 실제 이자 수익의 가치는 이보다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청년 도약 계좌가 아닌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저축 기간을 줄이고 목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시간인데,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보다 빠르게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모으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게 되면 그만큼 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모았다면 그 다음에는 돈을 불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금융 공부는 평생을 해야 하지만 특정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투자하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굳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청년 도약 계좌에 돈을 묶어두는 것보다 차라리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돈을 굴려보면서 다양한 투자 경험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오랜 시간 동안 청년 도약 계좌에 돈이 묶이게 되면 막상 기회가 찾아왔을 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생활비와 비상금만 남겨두고 나머지 돈은 투자를 하여 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듯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기회 또한 금방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ISA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SA는 납입기간이 3년으로 청년 도약 계좌보다 짧고 납입금액도 자유로워 유연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ISA는 일반형은 500만원까지, 서민형은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투자 상품이지만 운용 방식에 따라 수익성과 안정성을 본인의 성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과 손실에 따른 손익통산이 가능하며 만기 시에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 시에 일정 금액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게 되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까지 있어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청년 도약 계좌보다 ISA 계좌를 운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연금저축 펀드와 IRP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청년 도약 계좌보다 납입 기간이 길어 결혼 자금이나 내 집 마련 등 짧은 시일 내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적합하지 않으나 본인의 노후 생활을 위해 준비한다면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월 연금저축 펀드에 50만 원과 IRP에 25만 원을 내게 되면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가 적용되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료 인상에도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분명한 목적이 없고 단지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은다면 차라리 청년도약계좌가 아닌 연금저축 펀드와 IRP를 통해 노후를 준비하면서 자산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고 이 밖에 다른 방법들도 소개해 보았는데, 어느 것이 정답인진 모르겠지만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